자, 오늘은 불러오는 걸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가구에다가 우리가 가구를 일일이 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창문의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가구를 일일이 모델링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구를 모델링 하지 않고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구를 모델링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상태라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불러오는 방법은 이겁니다.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3D 웨어하우스하고 익스텐션 웨어하우스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3D 웨어하우스는 모델입니다. 모델 소스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게 3D 웨어하우스고,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는 익스텐션이 연장하다, 확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령어, 지금 명령어가 사실상 두 개밖에 없어요. 프렘푸시하고 팔로미하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더 명령어들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개발할 줄 아는 사람, 루비라는 언어로 명령어를 더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루비 언어로 만들어진 것, 그게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루비라고 부릅니다. 자, 3D 웨어하우스를 눌러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회원가입을 해두라고 미리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것도 크롬이나 이런 쪽에서 미리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소품들을 찾으면 돼요. 키친 퍼니처, 키친, 그러면 주방 가구, 안 나오네요. 그럼 키친으로, 그러면 이와 같이 주방에 대한 가구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중에 내가 필요한 가구를 불러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키친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불러다 쓸 겁니다. 그러면 눌러보시면 이렇게 떠요. 여기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매티리얼이 3개 써있고, 폴리곤, 면의 개수예요. 면의 개수가 대략 23,000개 들어갔답니다. 오, 제법 많이 들어갔어요. 파일 사이즈는 5MB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일 사이즈가 용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제가 쇼 디테일을 눌러봤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단위는 인치로 되어 있고, 네, 이렇답니다. 자, 다운로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떠요. 로드 다이렉트리, 직접 스케쳐 모델에 들어오겠습니까? Yes. No는 파일로 저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파일로 저장할 때는 No를 파일 그러니까 현재 작업하는 상태로 다이렉트로 집어넣고자 할 때는 yes. 다시 보세요. yes. 그러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요. 아예 다이렉트로 파일이 들어옵니다. 자, 분해하고, 다시 또 분해하고, 그럼 이제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되는 거죠. 이 중에 필요한 내용들만 우리가 취합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삭제. 네, 여기도 삭제. 여기 삭제하면 안 되겠네. 여기 냉장고 들어올 자리네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까요? 잠깐 오픈해 볼까요? 그러면 프렌푸시로 밀어놓고,
저는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여기가 전부 다 다시 그룹으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플립 언론, 자, 레드 방향으로, 그리고 이동하기. 조금만 더 풀어볼까요? 얘도 풀앤푸시로, 다시 또 풀앤푸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원하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동하기. 생각보다 조금 크네요. 그죠? 풀앤푸시로 높낮이를 맞추시면 되죠. 그러면 높낮이가 이제 다 맞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도 자, 이와 같이 갖다 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쉽게 맞출 수 있겠죠. 물론 얘가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되고 여기가 제대로 나와야 되기는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이렇게 맞춰 보시죠. 당구공을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 당구공이 에셋 에디트라고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여러 개가 있었고요. 제너릭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줬던 게 바로 요 재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디퓨즈까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리플렉션입니다. 리플렉션은 반사란 뜻입니다. 거울 질감처럼 사물을 반사를 시킬 때 쓰는 질감이 리플렉션입니다. 반사를 시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바닥이 어떤가요? 뭐 그냥 밋밋한 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다 조금씩 윤기가 나죠. 윤기가 있고 뭐라 그러죠? 조금 그 악효가 발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맨질맨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변을 반사를 하게 됩니다. 리플렉션 값은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100% 줬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자, 어떤가요? 바닥이 완전히 반질반질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그래서 값을 적당히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너무 진하거나 너무 흐려도 안 좋고요. 네. 거울 같으면 100%로 줘도 되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니까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주시면 좀 보기 좋을 거예요. 자, 렌더링 하라고 잠깐 냅두고,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뭐 여기 요 부분을 보시면 이런 값이 나와요. 맥시멈 뎁스라는 값이 나옵니다. 거울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으로 무한 반사가 들어가죠. 무한 반사 되면은 컴퓨터가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몇 번만 하라고요? 5번만 반사하라는 뜻이에요. 엑시트 컬러 6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색상으로 칠해버리고 탈출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프레넬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계산해라 라는 뜻입니다. 프레넬 IOR 값을 적용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프레넬이 정반사에 관련된 그 함수를 말합니다. 정반사에 관련된 수학적 함수를 말해요. 네.
리플렉션 글루스니스는 뭐냐면 요 상단 부분에 이렇게 반사가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상단 부분에 재질이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조명 표시가 될 겁니다. 바로 요 조명 표시되는 얘를 얼마나 이쁘게 표현할 거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흐릿하게 나오죠. 빛을 조명을 얼마나 반사를 얼마나 강하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명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반사가 될 거란 말이죠. 요 반사를 얼마나 강하게 할 거냐 여리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리플렉션 글루스니스는 바로 요 부분 반사되는 부분에 대한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프렉션이라고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리프렉션, 요건 뭐냐면 굴절이란 뜻입니다. 굴절 효과를 줄 때 사용하는 게 리프렉션입니다. 사물이 아니 빛이 물을 통과하는 순간 빛이 구부러집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서 물고기를 보면 생각보다 멀리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굴절 효과입니다. 즉 유리병이나 혹은 이런 아크릴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굴절 효과가 일어나요. 우리 빛을 따라가다 보면 다 굴절 효과가 일어나요. 네, 그 리프렉션은 굴절 효과를 의미합니다. 굴절 효과를 줄 거냐 말 거냐, 즉 다시 말하면 투명해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예요. 굴절을 얼마나 강하게 줄 거냐, 사물을 투명하게 해서 굴절을 강하게 줄 거냐 말 거냐 이 얘기예요. 그 여기 별도의 재질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보시면 조금 더 효과가 빠를 겁니다. 역시 똑같이 뉴 버튼을 누른 다음 제너리, 자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겠죠. 얘는 투명한 재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죠. 오브젝트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어플리 머티리얼 투 씬 셀렉트, 그러면 이 재질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얘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리플렉션 조금만 주고요. 그 다음에 리프렉션을 많이 줘보죠. 얘가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질감도 밝은 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조금 시간 걸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굴절 효과가 일어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굴절 효과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굴절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굴절 값이에요. 얼마나 굴절을 심하게 줄 거냐 아니면 굴절을 안 줄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포그 칼라라고 있습니다. 이 굴절 값, 굴절을 얼마나 투명하게 줄 거냐. 그 다음에 멀티플러, 밝기예요. 굴절의 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굴절의 밝기를 2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에서 잠깐만 살펴보면 티가 나나요? 여기 지금 굴절되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더 밝아진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죠. 글루스니스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맥시멈 뎁스가 있고 엑시트 컬러가 존재합니다. 자, 이펙트 섀도우라는 말은 뭐냐면 그림자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림자를 굴절하는 게 아니고 그림자에 굴절된 값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트랜슐런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트랜슐런스라는 건 매질이란 뜻입니다. 매질. 무슨 얘기냐면 물, 유리 이런 거 다 매질이죠. 즉 빛이 통과하는 재질, 이걸 매질이라고 합니다. 매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굴절이 잘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합니다. 물 같은 건 어떨까요? 굴절이 잘 되겠죠. 그런데 맥주병 같은 건 어떤가요? 굴절이 잘 안 되죠. 네, 바로 그런 것들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서는 매질의 종류만 고르시면 돼요. 여기 친절하게 잘 써 있어요. 하드 타입이 있고 소프트 타입이 있고 하이브리드 타입이 있습니다. 소프트 타입은 액체류를 말합니다. 액체류. 물론 이런 아크릴, 유리 같은 것도 소프트 타입에 해당합니다. 하드 타입은 이제 딱딱한 재질들. 예를 들어서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리석 같은 거 이렇게 하늘에 얇은 대리석 같은 거 이렇게 하늘에 비춰보면 굴절이 일어나요. 그렇게 얇은 대리석들. 그 다음에 여기 말로는 왁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왁스 같은 거. 그러니까 쫀득쫀득한 액체 있죠? 그런 것들을 말하고 하이브리드는 그 중간쯤 어디 되는 걸 말합니다. 보통은 소프트 타입을 놓고 값을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재질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을 다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가구들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재질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완성시켜 보세요.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